예, 우리 정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 오늘 두 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이상민 PD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그 월요일마다 함께하다가 네. 박지훈 변호사님 빠지시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한데 오늘도 더 뭐 좋습니다. 더 좋습니까? 네, 그동안 불만이 많았나 보네요. 적폐가 청산됐습니다. 적폐청산입니까? 네네네네. 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네. 다음 주에 또 기대해보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영식당도 공식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 지난주에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각각 어떤 거 짚어주시겠습니까? 뭘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사실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네.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네, 그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G7 정상회의에서의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전향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원래는 다자 회의여서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을 한번 하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반일 인사이다. 네, 그다음에 뭐 친중 그러한 어떤 정부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막 예상을 했던 그런 이제 일본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 네. 이런 것들이 보여서 네, 그거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네, 아무튼 시작이 좋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되니까 트럼프가 이제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예, 이란을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폭격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외교적인 어떤 그 도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것을 또 어떻게 잘 넘길 것이냐 예. 이것이 중요하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여야 간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인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의 추경을 처리하는 문제 등등 앞으로 쭉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특검과 관련된 사안이나 이런 것도 보도가 나오겠죠. 네, 하나하나 다 허투루 놓칠 수는 없는 일이어서 뭐를 우리가 또 이 주목을 해야 될지가 네. 마치 이 부패에 온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으로 지금 뉴스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국내 국외 다 뭐 이제 보통 이런 미디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룰 주제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네. 예, 뭐 부패라는 표현 써주셨습니다만 이슈 백화점이 되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그 이란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어서 국내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상훈 PD는 누구의 목소리로 오늘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국내 이슈를 좀 살펴보는데 국내 이슈. 예. 야권의 상황을 야권의. 좀 예. 대변할 수 있는 오세훈 시장님.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가 없으니까 굉장히 잘 되네요. 젊은 보수가 중심이 돼서 당을 재편해야 됩니다. 우리 김용태 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까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좀 껴주시죠.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수사를 앞두고 이렇게 만나시는 게 수사보다는 식사가 먼저 아닐까요? 먹고 살자고 한 일이니까 식사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생떼를 뜨시면 안 되죠. 박지훈 변호사가 그립습니다. 생태라고요? 생태. 생태 김어준 씨가 이렇게 논리를 펼치진 말아주실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또 우리 오세훈 시장 네. 이분이 근데 굳이 왜 만났을까요? 네, 이 뉴스가 근데 좀 뜨긴 했더라고요. 예. 그 저기 김용태, 이준석, 김재섭 또 누구였죠? 권영진 시장 전 시장 전 대구시장도 있었잖아요. 왜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국민의힘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앞으로가.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뭐 5대 개혁안 이래서 내놓은 나름의 이제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호기롭게 뭐 내놓은 바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5대 개혁안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뭐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예, 당장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윤석열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시대의 국민의힘 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이거에 첫 발을 내딛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겠다고 난리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게 뭐 어쨌든 이게 얘기가 혁신 얘기인데 네. 혁신 얘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이 말이 되면은 임기가 다 되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우리 혁신위에서 얘기합시다. 네. 혁신위는 뭐 알아서 꾸릴 테니까 네.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게 미래가 어두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선됐다는 것도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게 영남 중심, 특히 네. TK 중심의 이러한 구도가 아주 강고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요게 당 혁신이 어렵다는 걸 앞으로 보여주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또 국민의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막 지금 이제 여러모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 진영 내 여론을 좀 어느 정도는 대변하는 어떤 그러한 또 이 영역에 좀 영역에 도를 두는 네. 그러한 또 액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겁니까? 이준석 이 개혁신당 의원이 할 겁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대선 서축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네네네. 그때 그러면 대선에서 비록 드롭을 했지만 네. 드롭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드롭 대선 맞습니다. 드롭이죠. 뭐. 출마를 포기했지만 포기했지만. 여기서 내가 한번 바둑돌을 둬야 될 입장이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법인카드 한번 쓴다. 법인카드를 썼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카드 한번 쓴다. 이런 정신으로 예. 배달을 한번 시킨 게 아닌가. 예. 미나, be quiet.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란, 이스라엘 굉장히 관계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심 취소 세 것을 폭파시켰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뭐예요? 4 days gone. 포르는 끝났습니다. 포르도 이제 곤이에요. 잠깐만. 전화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란, 뭐 보복해봐 임마. 이란이 보복하면 우리는 너에게 복을 줄 겁니다. 보복. 리벤지. 끝났네 이 자식이가. thank you. 왜 그러셨어요? 그 대전 저기 미국의 위대한 힘을 대드는 겁니까? 미국의 맛 좀 보시겠습니까? 아니 미국 맛을 우리가 왜 봐요? 2주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2주. 그러니까 협상하는 마당에 이것이 협상법입니다. 이게 협상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초 안에 빵 사와라. 20, 19, 5, 4, 3, 2, 1, 10. 아니 지금 트럼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을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공격을 하면서 이제 국내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이제 제일 큰 관심일 텐데 어제 뭐 이제 주말에 대통령실이 뭐 긴급 회의를 또 열면서 이 국내에 미칠 파장을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대비를 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이란이 지금 보복 트럼프 지금 뭐 트럼프인지 누군지 제가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모셔가지고 보복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복의 수단이라는 게 지금 당장 이란에서 결정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뭐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유가라든가 이런 경제적 영향이거든 결국은 경제적 영향으로 이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장관도 없고 네. 내각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중심으로 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약간 중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미국의 이런 이란에 대한 태도가 결국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북핵과 관련된 북한의 여러 가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북한이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조 속에서 북미 대화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는 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한 요구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이 베이스에서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그러한 것만 가지고 이 어떤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군사적인 옵션도 가능한 거냐 그럼 북한에도 혹시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그러한 것까지 같이 놓고 이제는 뭔가가 게임이 진행될 거여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당사국으로서 우리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대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근데 그 이란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무력 충돌에 대해서 다른 국가가 사실은 개입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나 중국의 태도도 뭐 사실은 뭐 미국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이 이란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이 이란 전쟁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뭐 낮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란에 아무튼 감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 뭐 이제 이런 전망인데 일단 그거 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 나토 회의 검토한다고 했었잖아요. 참석 검토를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했는데 일단 안 간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잘한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나토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단일한 의견이 형성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유럽 국가들도 이 미국의 어떤 이 액션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 이란이 어떤 형태의 이제 보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말씀드린 거는 네. 군사적인 보복인 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경제로 대응한다라는 거겠죠. 뭐 그 호르무즈 네. 해협이 거기가 이제 요지니까 왔다 네. 갔다 하는 국제 무역과 통상의 요지이기 때문에 봉쇄하는 것인데 음. 보통은 어떻게 보복을 해야 되냐면 이 원래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팔레스타인과 관계가 있는 하마스라든지 그다음에 시리아의 헤즈볼라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에 있는 다른 시리아에 있는 어떤 자국에 이제 가까운 그러한 정파의 이제 어떤 군이라든지 그러한 소위 말하는 이란의 프락시드라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 이란의 우군 역할을 해야 되는 후티 반군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란의 우군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들이 다 지금 사실은 붕괴했거나 네. 군사적으로 어렵거나 무력화돼 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개입을 하거나 이것을 네.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외교적으로는 코멘트를 해요. 외교적으로는 코멘트를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어려운 건데 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의 문제는 우리가 가는 거는 물론 나토 정상회의 자체의 어떤 맥락의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만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첫째로 트럼프를 만날 수는 있는 거냐 이게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있고, 네. 예, 왜냐하면 G7도 잠깐 있다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있는 거냐? 그것도 의문이고 그렇죠. 더군다나 G7에 있을 때는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네. 지금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잠깐 있다 가면은 과연 한미 정상회담 할 시간을 내주는 거냐? 네. 이거 자체가 의문인 부분이 있고 네. 그럼 갔는데 우리는 뭐 어쩌던 뭐 되는 거냐? 네, 네, 네.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동맹도 예외 없다. GDP 5%까지의 국방비를 인상해라. 네. 라고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당장 우리한테도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란과 관련된 것들의 군사적인 자원을 투입해야 되니까 나머지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로 나올 거잖아요. 네, 당분간. 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유럽은 뭐 이 러시아와 관련된 건 유럽이 알아서 하시고 네. 중국과 관련된 거는 뭐 한국 등이 알아서 하는데 예. 그럼 그와 관련된 국방비 지출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방위비 분담금부터 포함해가지고 국방비 얘기까지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거 맞으러 가는 거냐 우리는? 예.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결국은 나토 정상회의를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적으로 또 대응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런 게 되면은 유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네. 가는 것보다 가서 잃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 지키고서 좀 지켜야 될 것이 더 이득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거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도 관망하는 게 좋다고 우리-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가 나왔는데 예. 끊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예, 뭐 중동 위기와 국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참석이 예. 아니 왜 웃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우습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그- 비슷해. 잠깐만 김밥이나 가져서 김밥 좀 먹여요. 좀. 너무 웃어. 그래서 불참 결정은 충분히 저희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야당하고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충분히 또 많이 만나려 그럽니다. 예. 아니 그 저기 혹시 만나셨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 끝나면 뭐 재판을 받겠다 이런 약속해달라고 했을 때 좀 불쾌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회자가 대본에 없는 거를 자꾸 질문하면 예의가 없는 거죠. 사회자가 아니 불쾌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 예의가 없잖아요. 어쨌든 식사하러 왔는데.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네, 질문이. 나토 측과 협의할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 뭐. 이- 예의가 점점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예의가 없어집니다. 아니, 그게- 박지훈 자리에 있으면 예의가 없어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죠. 아니 왜 나토를 비토합니까?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요. 이거는 정말 우리 외교안보의 뼈 아픈 선택입니다. 북핵 위협을 고려해서 나토시 핵공유 그리고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가 시급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대통령이 반드시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재 개그 한번 하겠습니다. 화가 나니까 아재 개그. 네, 그 화가 제일 많이 나는 숫자 뭔지 아세요? 화가 제일 많이 나는 숫자. 정답은 숫자 8이라고 합니다. 8은 영어로 에잇 이기 때문에 화가 안 웃어 에잇. 저는 2가 좀 화가 나던데 숫자 2가. 2, 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에 대해서 화가 좀 우리 많이. 넘버 2. 우리 저 김민식 평론가님은 너무하신 것 저 같습니다.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네. 영화 파이란의 최민식입니다. 예, 그 너그 소장 저기 충정로 살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우리 또 안 의원님께서 네네네. 예, 나토 불참은 국익에 직결되는 것인데 왜 불참하느냐 이제 이런 입장 잘 들었고요. 예, 다만 여러분들 이거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 할 때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는데 여기서 이제 이란을 언급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말 한마디가 제사 깔까먹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관망하고 지켜보신다는 나토 불참 결정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세계는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타를 치면서 나토 불참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거는 침묵이 아닌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리 외교를 말한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어긋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영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영화 추천도 하세요 요즘에? 영화를 추천하면 안 된다는 아니, 법이 아니요. 헌법에 있나요? 아니 요즘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쭤보라는 질문이 여기 대본에 있었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김씨 표현이 건축학개론 이런 것들을 영화도 중요하지만 뉴스토마토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아유 그래도 뉴스토마토까지 생각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박지훈은 어디 갔나요? 아 오늘 휴가를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르마요? 가르마요? 돌돌이는 왜 안 가져오는 겁니까? 가르마요? 여기는 고양이 한 큐입니까?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르마 평소 직접 타시나요? 저는요 이런 식의 싸구려주면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 요즘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탑이 되신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너무 똑같다. 고맙습니다. 세상 정말 우리 당이 쇄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왜 웃어? 아니 뭐라고 하셨는지 새 신발을 신자고 했습니다. 세수를 해야 된다고요? 쇄신 신고 뛰어보자 반장. 머리가 팔까지 막 살상 닿겠네. 그렇습니다. 참나. 다들 쇄신을 신으셔야지 이런 전에 정말 덥습니다. 예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야죠. 나올 타이밍이 아니셨던 것 같아. 맞아. 예. 또 이제 원내대표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당 지도부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내 정치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오찬을 여야 지도부와 했습니다. 일단 회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회동을 한 것만으로도 네네. 그것은 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누구나 모든 대통령들이 윤석열이라는 분을 빼고는 예. 이분을 빼고는 2년 걸렸다고 하죠. 1년 11개월. 그렇죠. 외교 순방을 해외 순방을 좀 갔다 오면 그 성과를 설명해주기 위해서라도 보통은 이렇게 여야 지도부 간의 회동이나 이런 거를 추진을 했어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야당이 주로 뭐 확대해 달라든지 그래서 뭐 대표만 부르지 말고 원내대표도 불러야 된다라든지 예. 또는 뭐 야당은 어디까지만 불러야 한다든지 뭐 또는 영수회담을 하고 싶다든지 이게 예. 뭐 끝나고 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뭐 이 만남의 자리가 늦어지거나 네. 또는 무산되거나 이런 적은 있는데 예, 예. 어쨌든 불렀단 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정상적인 정상화된 어떤 권력으로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고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야당을 꽤 배려를 해준 겁니다. 원래는 원내대표들만 부르는 게 기본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라도 일단은 새로 된 원내대표 위주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러면 안 된다. 네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았든지 간에 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 불러가지고 그 오색 국수도 주고 네.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니까 좋지 않느냐 의미도 실어가지고 다 주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 A4 용지 꺼내가지고 쭉 읽었는데 예. 그 사실 그 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법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거기서 사실 그 한 거거든요. 네. 내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했던 것보다 네. 시간이 좀 짧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아니, 거거든요. 너무 짧아가지고 금방 끝났어요. 아니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 갱신하려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대통령이 직접 어떤 뭐 갈등지향적으로 가거나 선을 긋고 가거나 예. 뭔가 이제 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저는 이런 회동이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효과, 정치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그 굉장히 빠르게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에게 뭐 임기 끝나면 재판 받는 거 약속해달라라든지 이제 이런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대목은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질스러운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거기 갔으면 거기에 맞는 격의 얘기를 해야죠. 네네.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기 싫으면은 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뭐 받고 싶으면 받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지금 헌법에 따라서 임기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임기가 끝나면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을 시키겠죠. 네, 재판이 네. 안 되고 있는 거를 네. 그걸 받아라 마라 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네. 자기 지지층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가 지금 당에서는 지금 문제아라고들 얘기하는데 네. 그쵸? 자꾸 왜 분란을 조장하느냐 자꾸 왜 내부 갈등 조장하느냐 네. 뭐 왜 내부 총질하느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사방에서 듣고 있는데 내가 비록 내부에서는 혁신이니 뭐니 해가면서 이런저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지만 우리의 공통의 어떤 그 뭐랄까 적수인 이재명 대통령과는 내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네. 각을 세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 자기들만의 이제 사정이 있는 건데 근데 종합적으로 정치가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모처럼 대통령을 만났으면 보수가 하고 싶은 얘기, 보수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떤 비전의 측면에서 네네. 자기들의 어떤 이 정치적 로드맵의 측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겨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점에서 저질스럽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래서 우리 당을 바꿔야 됩니다. 탈당했는데 아직도 우리 당이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탈당하셨잖아요. 내는 모르죠. 우리 당이라고 했는데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라고 한 적이 없죠. 그건 사실인데. 그럼 그러면- 정정하세요. 우리 당이 어디예요? 그럼 그러면? 어딘데요, 그러면?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성심당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가면은 우리 당이 병든다. 내가 꾸준히 지적했어요. 내가 썩은 우물에 침 뱉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 못 마신다 이렇게 해주 한 달 전부터 내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걸 묻고 있는 기자들은 뭡니까? 그리고 틀튜브 그만 보세요. 그 좋은 유튜브도 많은데. 그리고 내는 반석을 한 달간 했어요. 미래를 여는 선택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래 보는 거. 콩카콜라는 봐도 됩니까? 김민아 그 유튜브는 보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래. 콩카콜라는 코카콜라는 내는 옛날에 그 했었죠. 앞으로 잘 제재해야지. 안 하십니까 앞으로? 이래가지고 얼치기 좌파들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유시민을 저- 앉혀놔야지 김민아를 앉혀놨나. 저 극단적 좌파입니다. 얼치기 아닙니다. 그래서 김수민이랑 놀아라. 그래 보. 김수민하고 놀면 됩니까? 하와이 가서 놀아라. 하와이 공기 좋으니까. 하와이는 본인이 갔다 오신 하와이는 미국 땅,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예. 아니 근데 우리 그것도 몰랐어요? 알죠? 식사하세요? 아직 안 했죠. 고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뭐 위헌 정당 해산 이거까지 띄우면서 국민의힘을 사실상 해산시키려고 하는 건데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사실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준석 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위헌정당 해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위헌정당 해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위헌정당 해산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거를 바라는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예. 그걸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 음. 보수 정치의 재편이 예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한 보수 정치 재편의 담론 구조 속에서 그 담론의 중심에 서고 싶은 거죠. 담론의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럼 계속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는 분명히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는데 홍준표 시장은 정계 은퇴한 게 맞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예. 보수 정치의 재편의 흐름 속에서 지금 누구하고 자꾸 같이 하고 있는 거냐. 예. 사실 이 위헌정당 해산 얘기도 이준석 의원하고 계속 코드를 맞춰가지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수 정치의 재편 흐름 속에서 제일 그래도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은 사실 그 국면에서 예. 이준석 의원일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되면은 예. 지금 대비 예. 지금은 대선에서 패배해가지고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벌려면 예. 그런 판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맥락을 상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저기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자 관련돼서는 뭐 총망받던 분이라고 좀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언급도 하고 뭐 철저하게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이나 대통령 쪽보다는 이쪽은 오히려 더 좋게 평가해주고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야당이나 국민의힘 쪽을 더 나쁘게 평가하니까 이게 뭔가 좀 예전에 보던 모습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첫째로 김민석 후보자는 뭐 청망받던 분이 맞고 과거에 네. 그렇죠. 근데 부침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근데 한동훈한테는 또 짭새들 네? 서유서 그 말을 그렇게 뭡니까 짭새라. 토마토 우스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자막에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살짝 그대로 읽어드렸어. 자막도 문제면 자막도 아니 공법이에요. 자막은 잡새라고 나와 있는데 아유, 짭새라고 아니 잡새들 예 과거에 죄송합니다. 코좀 풀어요. 그래서 과거에 험한 조직 우리도- 생활이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 패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심판했다. 사실상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사실상 이미 탄핵 반대 이렇게 짓거리는 사람들은 전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거 새벽에 후보를 교체하고 이런 사실상 정말 친윤 세력의 저항은 이 당의 민주주의를 해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여보세요. 아니 코 좀 풀어드리라고 지금. 크리넥스 좀 가져. 그 소환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개혁의 어떤 주축돌이 돼서 보수의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수의 변화를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세요. 전 원내대표께서 나서서 직접 하시는 게 아주 고마워요. 예 시켜줘야지. 본인이 나서셔야지. 반말이야 임마. 뉴스에서 반말합니다. 예, 벌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본인이 나서셔야 된다는 얘기를 아니, 하려고 한 거고요. 혁신 그걸 해야지. 그건 난 저보이가 없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예, 아무튼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왜 이러는가
이제 여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오늘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푸바오 닮았다. 이제 이런 댓글이 좀 갑자기요? 있었습니다. 아니, 그 굉장히 귀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좋은 평가라고 저는 보고요. 김민하 공화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이 네, 그리고 품평이죠. 지금 성대모사 하시는 분을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개그맨 유민상입니다. 네. 성대모사 박사 성함이 하이팅님 이상민 네.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좀 오바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도 또 함께 하고요. 먼데이 영식당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